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536페이지 기출문제집 536페이지 봅니다. 재산세 우리 보시면은 재산세 세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럴 때 작년에는 뭐 2.5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 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는지, 또 그 중에서 토지 유형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토지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할 수 없잖아요. 공장이나 나대지나 뭐 아니면 뭐 농지나.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구분하는데, 이 토지용 구분은 자, 가끔씩 독립한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세 개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이게 이제 가끔씩 독립한 문제로 나오는데, 작년에 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별표 3개 하면서 했었는데 작년에 예상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작년에 나온다고 했는데 가끔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감탄해 하지도 않지만 몇 년에 한 번씩 오랜만에 한 번씩 나오는 걸 갖다 올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 당연히 나왔잖아요. 올해는 또 독립한 문제로 토지용은 나올 가능성은 낮고, 다만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세율이라든가 또 종부세에서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용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뭐 특강 때 토지용 구분을 자세히 이걸 설명한다. 토지용 구분만 한 35분 이상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40분 정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용 구분을 지금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안다는 전자에서 결론만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정규 수업 시간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자, 이거는 뭐 시험에 거의 매년 한 5, 6년 계속 나왔는데,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안 나오고 스치듯이 나왔었는데 종합문제 속에서, 올해는 또 역시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하다 안 되면 뭐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과세표준,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과세표준과 세율은 독립화 문제로 한 문제 묶어서 나오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는데, 올해는 과세표준과 세율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세금 계산했으면 돼야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또 납세 절차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데, 이 납세 절차는 작년에도 독립화 문제로 작년에도 문제 정답쯤으로 나왔지만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온다. 납세 절차는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재산세 비과세가 또 시험에 또 최근에 나왔지만 독립화 문제로 28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독립화 문제보다는 뭐 종합 문제 속에서 질문 한두 줄 예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536페이지 64번 문제, 재산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이래가지고 19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었고, 우리 기본 소강의 할 때 기본수에도 문제 요거 풀었었습니다. 재산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시니까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죠? 그럴 때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 그 위 한번 보시면, 자,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요. 항공기요? O. 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니까. 니은번 시가순 액이 4천만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선박이면 여러분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선박이면 무리를 떠다니는 거면 원칙으로 대상이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고급 선박이든 아닌 선박이든 어떤 선박이든. O.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이든 아닌 주택이든 주택은 대상이 됩니다. 카지노에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물이면 이게 호프집에 사용하는 건축물이든 카지노에 사용하는 건축물은 대상이 됩니다. O. 과수원이요. 농지니까 토지죠? 토지는 농지든 아닌 토지든 토지는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분리별도 종합합산 대상 전부 다. 그 다음에 차량 X, 골프용권 X, 기계장비 X, 광학권 X입니다. 근데 얘네들 낫이 X입니다. 어디서 봤냐면 취득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차량, 골프용권 같은 회원권, 기계장비, 광학권, 어업권 이런 것들은 취득세 대상이지만 재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서 신고된 24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우리가 재산세나 취득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습장, 레저, 골프연습장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
대상이 됩니다.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5호고요. 그래서 19회 시험 때 공부 잘하는 수험생일수록 당황했다고 그랬잖아요. 골라놨더니 대충 골라놨더니 대여섯 개씩 골랐겠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봤더니 지문에 4개씩 밖에 짝져 있지 않으니까 당황했는데, 이 문제는 모두 골라라가 아니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라 옳게 묶인 거 그랬으니까 대상이 되는 거 옳게 묶인 거 1번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1번에 해놔가지고 답은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65번 문제 봅니다. 재산세 토지 연구분인데 모든 토지를 분리대상, 토지용 모습에 따라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상 토지를 나눌 때 이 토지가 어느 형에 속하느냐. 그럴 때 우리 재산세 여기 보세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분리대상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눕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그럴 때 저일분리 대상 토지는 또 표준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야 되는데 007% 저일분리 대상 토지, 빵 2%, 저일분리 대상 토지, 고율을 4%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자, 007 빵 게임으로 007 빵이 쏘니까 4 죽는다. 그래서 007 빵이 4 비례세요.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예요.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빵 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염전. 자, 그래서 다 외워야 돼, 이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엄청 많습니다. 4% 고일분리는, 자, 어떤 게 고일분리냐?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게 4%고요. 그래서 분리상 토지는 표준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운다?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럴 때 농지 007% 저일분리상 토지 농지 목장 임야에서 농지는, 자, 우리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거기 핵심 정리를 먼저 봅니다.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죠?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 농지하고 양가로 2번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래요. 537페이지 핵심 정리 보고 있습니다. 530페이지. 그래서 007% 저일분리상 토지에서 농지,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위치.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느냐. 자, 그러면 그 표를 보세요.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으면 종합인데 군 읍면적은 깡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치 뭐든지 만족시키죠.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군읍면적 깡촌에 있으면 다 있을 곳에 있다고 보라고 그랬죠. 자, 군읍면적 개인 소유 자격 농지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 분리. 특별시황시 시지역에 도시적 바뀌면 있을 곳에 있다고 봐요. 뭐가 돼? 분리. 시지역의 도시적 내 개발장구역 도시적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한해서는 있을 곳에 있다고 봐가지고 뭐가 된다? 분리. 시지역의 도시적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가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고. 또 화살표 표시 보니까 실제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뭐가 된다? 종합합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입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농지 갖고 있다? 다 비사업용 토지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근데 예외적으로, 자, 법인 및 단체 소유인데 분리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죠? 머리 글자를 따서 종농, 매사농 이렇게.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농사짓는 주업인 법이니까요. 메리칸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메리칸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 음성꽃 동네에서 농사지어 생산된 농산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한국농촌공사가 농가의 보급용으로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종농, 매사농만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분리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단서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서 이것까지 바꿔서 나오지는 않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문제. 재산세 대상 토지 중에서 분리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개인 소유 전담과서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농지가 아니죠? 뭐가 된다? 종합.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종합. 나머지는 1990년 5월 30일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 소유 농지, 종농 매사농이죠? 분리. 개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협박 소정의 기준 면적인 목장. 목장은 이따 나오지만 위치 면적을 따져요, 목장도. 그래서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이 있느냐. 도시적 바뀌니까 있을 곳에 있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소유하는 토지. 자, 이거죠?
빵 F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이거 뭐가 된다고요? 예? 빵 F로 제일 불립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는 빵 F로 제일 불려요. 예?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골프장용 토지, 고불악시용 토지는 고율 분리예요. 사실상산 토지로서 고율 분리. 자, 이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갑니다. 6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66번 문제. 옛날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66번 문제는 종록매산을 알고 있는 건지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넘어가고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67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분리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는 그랬습니다. 1번 과세기준연재 특별시 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예요. 자, 여러분 농지, 개인소유 자격농지는 뭘 봐요? 위치,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까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니까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해.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2번 1990년 5월 30일부터 자,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이거 음성고 동네 떠올려야죠? 종농, 매산홍에서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할 때. 이거 분리입니다. 3번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로서 자연권법에 제정된 공원자는 환경주관의 임야. 임야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 하는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습니다. 종중소유 임야하고 산림보호 육성 등 공익목적 임야인데 어떻게 외웠어요? 어떤 것들이라고 했어요? 주로 무슨 범람하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예요. 거기 그래서 539페이지 핵심 정리 봅니다. 007% 절비상 임야예요. 원칙적으로 임야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이에요.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가 있는데 종중소 임야 밑줄이고 공익목적 임야, 산림보육성 등의 특정 목적 임야. 그 옆에다가 임야, 산림보육성 등 공익목적 임야 그 옆에다가 무슨 주로 범람하고 무슨 지구,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 주로 뭐라고요? 공익목적 임야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거기 공익목적 임야, 산림보육성 등 공익목적 임야 옆에다가 무슨 범람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 수도법에 따른 상선 보호구역 내 임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 지구 내에 있는 임야, 주로 이렇게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 뭐가 된다? 분리. 자, 그래서 거기 그런 것들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 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 법 나왔죠? 지구 내 임야죠?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임야 밑줄이요. 자, 우리가 여기를 보세요. 보존산지 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이거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하는데 근데 준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이거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업용 토지로 별도 합산 과세한다. 정규 수업 시간에 배웠었는데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하는데 준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뭐 한다? 이거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등등등. 니은번 문화재보호법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 임야죠? 지역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임야 이런 식으로. 디귿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안의 임야 법 나왔죠? 지구 내에 있는 임야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보호구역 내 임야. 자,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죠? 미음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 따라 군사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내 임야. 법 나왔죠? 구역 내 임야죠? 분리과세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닌 것도 있지만 이응번 같은 거 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자, 지구 구역 내 임야가 아닌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 키읔번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이렇게 해서 눈에 익혀 둡니다.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 분리과세한다는 거.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67번 문제 다시 봅니다. 그래서 3번이요.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로서 자연공원법 법 나왔죠?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지구안의 임야. 지구 내에 있는 임야죠? 분리과세합니다. 또 4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종중수 임야는 뭐 한다고요? 분리과세하고. 그 다음에 5번이요. 과세기준연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요. 염전은 뭐예요?
빵 2% 저일불입니다. 나머지는 농지 목장 임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67번 문제는 분리상토중 재산세 표준세율이다라는 하나는 그러니까 여보세요. 재산세 표준세율은 여보세요. 분리상토지 표준세율은 007 빵이 4인데 나머지는 다 007%고 그 다음에 빵 2%에 여기 염전 얘는 뭐라고요? 빵 2% 저일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다 분리상토지긴 한데 사실 이 문제는 일일이 그거 안 해봐도 그냥 1, 2, 3, 4번은 다 농지 목장 임야예요. 그러니까 007%고 5번만 염전 빵 2% 저일불입니다. 사실은 아셨죠 여러분? 68번 문제 15회 때 문제 요거는 재산세 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거 1번 1900 이거 기본소에서도 봤어요. 근데 지금 핵심 요약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1990년 5월 30일 전부터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분류하셔야죠. 종중수의 농지 종중수 임야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요. 여기 지금 저 터미널용 토지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요 빵 2% 저일불이죠.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자, 빵 2% 저일불이고 그 다음에 3번 읍면적이 소지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 소정의 입주민 면적 범위 안에 들어 공장은 토지용지 풀 때 뭘 봐요? 위치 면적 읍면적이니까 깡촌 있을 곳에 있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별도 합산이니까 틀렸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를 보겠습니다. 빵 2% 저일불상 토지요. 공장은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놔요? 위치 플러스 면적이에요. 얘는 토지용분리 풀 때 위치 면적을 봅니다. 위치 플러스 면적. 그러면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이면 불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세요. 공장 군 읍면적 깡촌이니까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 근데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볼급 종합산입니다. 어디 있든 앞 동네 어디로 있든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급 종합이잖아요. 자, 시지역의 도시역 밖에 있어요. 있을 곳에 있고 주면적이니까 분리, 초과하면 종합이고. 도시지역 내 여기부터 주의해야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죠. 공장 지난다니까.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고 초과하면 뭐가 돼? 종합이고. 공장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지 않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주의하라고 짙은색으로 또 딱 돼 있죠? 예. 기준면적을 초과했어요. 볼 거 없이 앞동네버라고 돼 있던 종합입니다. 자, 그래서 68번 문제 3번 지문은 요거는 자 별도가 아니라 보다 있을 것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분리입니다. 4번, 5번은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겁니다. 4번 건축법 등 규정에 의해서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인데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5번 건축물 공장용 제외하고 시가편익이 부속 토지 시가편익이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 저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고 바닥 면적을 제한 토지는 저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자 이렇게 3번 정답이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69번 문제는 이게 18회 때 좀 어렵게 나온 건데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토지 중에서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이 세율 구조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는 재산세에서 토지 세율 구조를 보면 토지 세율 구조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 누진세율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누진세율이요. 그래서 우리 세율 구조 어떻게 했어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연말에 종로 나갔는데 분비여가지고 그냥 아유 그죠?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분비 종로 별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은 건비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일반 주택은 요거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래서 요 고급주택 포함해가지고 고급주택 포함해서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네? 재산세.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과세 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니까 토지 종로별로 고르라는 문제예요. 종로별로. 자 그래서 1번 과세율 현재 군 지역의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도 과수원은 요거 농지에 있을 곳에 있잖아요. 깡촌. 그러니까 뭐가 돼? 분리. 그러니까 세율 구조는 뭐예요? 분비. 007% 비례세율입니다. 분비. 근데 2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인데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토중이 뭐가 돼? 종합. 종합합산이니까 세율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종루. 누진세 적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그 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요. 분리상 토지는 자 007방에서 비례세율이고 분비. 그 다음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종류별로라는 거. 머리글자에 동그라미 하셔서 종류별로. 종합합산, 노진세율, 별도합산, 노진세율 별로 하시고요. 7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0번 문제는 핵심 정리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70번 문제 핵심 정리. 자, 별도합산 대상 토지를 보겠습니다. 자,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일 때 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541페이지, 541페이지, 541페이지. 자, 541, 어디 갔다 왔나? 자, 541페이지. 핵심 정리를 봅니다. 541페이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라고 그랬어요? 면적이요. 얘는 위치는 안 봐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고요.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종합합산인데 그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주겠다는 정비율을 곱해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이 용도 주겠다는 정비율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의 용도 주겠다는 적용 배율은 몇 배? 3배. 공업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몇 배요? 4배. 뭐 이 정도만 혹시 모르니까 외우더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일 때 별도인데 기준면적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있다는 적용비를 곱해서 바닥면적이 200이고 용도지역 상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2, 3은 6,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되고, 그죠? 전체가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기준면적 600배 나머지 4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뭐가 된다? 종합. 이런 거 정규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2번 봅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는 특이하게도 건축물이 없으니까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철거 멸실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고요? 별도 합산 과세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죠. 그래서 쭉 읊어드렸었던 거 업종을 상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는 용토지, 주행연습장, 코스연습장 공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자, 운수회사의 차고용 토지, 자, 법인묘지용 토지, 이거 공업묘지 같은 거, 회원적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또 유통단지 유통시설용 토지, 견인단차 보관용 토지,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엄청 많이 있었잖아.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용 토지 이런 것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을 상상하시고요. 예외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종합합이 되는 거 꼭 알아두셔야죠. 두 가지. 작년에도 나왔지만 무허가 건축물 또는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뭐가 된다? 종합.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 건축물의 시가표 내기, 부속 토지 시가표 내기 몇 프로? 2% 미달할 때 이 저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가 종합인데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 저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가 돼? 종합. 이런 거. 다시 올라갑니다. 문제로 가시니까요. 문제로 가셔서 그래서 요 3번 같은 거 아니구나. 1번부터 봐야 되나요? 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농산지 구 있으니까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종농 매산농이죠?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분리입니다. 2번 서울특별시역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 토지로서 공장 입주면적을 아이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종합합산 무조건.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3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시가표 내기 그 당의 부속토지 시가표 내기 2% 미달할 때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돼? 종합. 그러니까 바닥 면적 물어보는지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저 건축물. 4번 특별시광시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개발장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개인소유 농지. 자, 농지 위치를 보는데 개인소유 장 농지는 있을 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발자금 녹지지역은 도시형태라도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된다? 분리. 녹지지역 개발자금은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5번 일반 용업용 건축 부속 토지로서 바닥 면적의 용도적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면적만 따지는데 기준 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별도입니다. 종합은 2번이 됩니다. 앞동네부라고 되어 있던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요. 넘어갑니다. 자, 7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1번 문제.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 종합 별도 분리사항이 같은 것으로 묶인 거 그랬습니다. 기억번 1990년 5월 30일 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종중소유 임야는 뭐가 돼요? 분리. 예. 니은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법률에 따른 회원적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회원적 골프장 고일분리인데 회원적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는 이거 뭐가 되냐면 사업용 토지니까 뭐가 된다? 별도 합산됩니다. 별도. 이게 좀 어려웠었어요. 별도. 구석에서 깔아놓은 거라. 별도 합산 토지를 의지하는 토지예요. 디귿번 과세일련제 염전으로 사용하는 토지. 이건 맨날 저랑 같이 한 거예요. 옛날부터. 공장, 염전, 터미널 토지, 부동산 투자. 염전은 빵2% 제일 불리죠? 예. 니일본 도로교통법이다. 이것도 맨날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거 나온 거예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맨날 얘기했어요. 사업용 토지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별도. 그래서 같은 것은 기역하고 디귿하고 분리 같고 니은하고 리을이 같아요. 기역 디귿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니은하고 리을. 3번이 정답입니다. 72번 문제 봅니다. 작년 문제예요. 작년에 이 문제가 보세요. 쉽게 나왔어요.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상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 안의 임야. 대충 이거 딱 냄새를 보니까 임야 이거 분리과세 할 것 같잖아요. 문화재 구역 안의 임야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한 공장군의 토지도 이것도 빵2% 저율분류과세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인데 냄새가 딱 보니까 잘은 몰라도 국방상 목적 외에 처분 사용을 제한하니까 뭔가 공익 목적의 어떤 그런 게 냄새가 나잖아요. 3번 맨날 한 거 이거는. 그러니까 건축법 등 관계법에 허가받을 건축물인데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라서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건 맨날 시험에도 몇 번 나왔고 앞에서도 아까 봤다시피 맨날 한 거라 당연히 3번을 골라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지정된 공원자연 환경주관의 임야. 임야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범람하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뭐예요? 공유목적 임야 분리과세. 5번 개발장구의 지정 및 관리하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장구역의 임야. 그래가지고 범 나왔죠.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뭐가 돼? 분리. 근데 여기 이제 정답 지문이 됐어요. 복수정답이 됐어요. 작년에. 3번 명확한 건데 5번도 정답이 됐어요. 왜냐면 단서를 안 달아놔가지고 몇 년 이전부터 소유한 건지 단서를 달아놨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단서를 달아놨어야 되는데 단서를 안 달아놔가지고 이게 복수정답이 됐습니다. 1989년 12월 30일 이전부터 소유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돼요. 단서 안 달아놔가지고 3번, 5번 모두 정답 자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72번 문제는 이거는 답을 3번을 골랐어야지 이걸 못 고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은 진짜. 자, 그래서 이건 맞췄어야 되고 3번을 골랐어야 됩니다. 7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일련제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납세무자 우리 시험에 또 나오죠? 거기 핵심 정리 재산세 납세무자 별 표시하고 딱 알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납세무자는 따로 공부하지 않고 핵심 요약을 안 보고 바로 요거는 많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별 표시해놓고 13번 문제 핵심 정리 특히 별 표시해놓고 꽉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일련제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지분권자 각자예요.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땡. 공유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땡입니다. 지분의 표시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2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를 말해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네?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되는 건 이거 딱 하나예요.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 누가 납세무자? 사용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거나 그 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니까 누구다? 사용자.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공보상으로는 연부금 다 취류 전까지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제로 권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한다면 틀려요. 4번 봅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과세권자는 이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세금을 신고 안 하면 이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납세문자예요? 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5번 상속이 계신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앤드 사실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상속 순위를 보고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사망 신고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사실을 알게 돼.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남겨놓고 하신 재산에 대해서 누구한테 재산세 부과할 것이냐?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입니다. 공동 상속인 각자 아닙니다.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는데 누구라고요?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상속 등기가 되면 공동 상속인, 상속인이겠지. 상속 등기 안 됐어도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되면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고 둘 다 안 됐을 때 누구다? 주된 상속자.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74번 문제. 거의 매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몇 개만 보고 납세무자는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법상 2019년 재산세 과세기일 현재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본에 보니까 5월 31일에 재산세 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 자, 항상 재산세는 납세무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근데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대요. 그죠? 그리고 5월 30일 날 잔금 수령하고 등기까지 됐대요. 자, 그러면 누가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느냐? 누가 됩니까? 6월 1일 날 봤을 때 완벽하게 공보상 사실상 누구 거예요? 매수인이지, 매수인.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매수인이에요. 자, 그래서 매수인입니다. 틀렸고. 니은번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 지분권자. 공유재산 누가 납세무자예요? 지분권자. 맞잖아요. 니은번 맞고. 디귿번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 구분돼서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수탁자지.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수탁자.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도정법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했을 때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 시행자지. 종전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시공회사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 시행자.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75번은 반복되고요. 25회 때 나왔는데. 그 다음에 자 76번 문제 24회 때 문제인데 이것도 반복돼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볼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재산세 과세기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던 누구라고요? 사용자. 다 반복돼 나옵니다. 그래서 옳은 거니까 누구예요? 1번.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구속토지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의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아니고 누구라고? 이거 뭐가 틀렸어요? 면적비율로 나눠요, 여러분들? 아니지. 시가편익비율로 나누지. 여기 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요거는 주택에 있는데 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주택의 소유자는 여기에 주택 소유자는 갑인데 자, 부속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도 주택의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건물과 토지 합산한 요 과세 표준금액에다가 해당되는 주택 세율을 정해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해. 자, 시험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는 건물과 토지 구분한 아니라고 그랬어요.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은 아니고 하나로 합친 합산한 과세표준액에다가 세율 중에 세액 계산해. 그럼 이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주택은 원래 건물과 토지 공시가율을 합산해가지고 공시가율 평가합니다. 근데 이런 때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을 구해봐. 시가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이 시가표준액
B값 순액 비율이 6대 4에 비르면 이 나온 세개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나 합소유자인다, 이런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 나온 세개에 대해서 면적 비율로 나눈다고 돼 있죠 지금? 면적 비율 아니고 보다 C값 순액 비율로 나눕니다. 항상 면적 비율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국가와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는 매도계약자가 납세문자예요? 아닙니다. 공부상 권리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문자? 매수계약자입니다.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했을 때는 매도계약자지만 국가 등과 했을 때는 실수로 권리변동 됐다고 해서 매수계약자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중소임을 납세문자로, 종중소임을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종중소인지 알아? 누가 납세문자입니까? 공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 5번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서 지분권자를 납세문자로 보되 지분에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최연장자, 아니고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요. 50%씩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하여튼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문자? 지분권자. 77번 문제 여러분이 또 풀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자, 쭉 뭐 다 반복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쭉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8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0번 문제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납세무자, 비과세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 경감비례에 해당한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본다.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제가 정규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동일한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 상가 토지하고 B 상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 상가 토지가 원래 상가 토지는 별도 합산이잖아요. 상가 토지는 원래 별도 합산이고 별도는 별도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비상가 토지가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다. 그러면 경감되는 토지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얘를 비상가 토지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게, 원래 별도 합산이지만 상가 토지는 별도 합산 토지로 얘를 보게 되면 A 상가 토지와 합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비상가 토지는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데, 그러니까 자, 얘만 따로 과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는 경우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상가 토지라고 해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잖아요. 틀렸습니다.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외하고 니은번 봅니다. 국가가 선수물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본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 계약자로 보니까 누가 납세문자예요? 네? 매수 계약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맞잖아요. 사용권 무상으로 받은 자 납부를 모르겠다. 이건 맞네요. 네. 디귿번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연제 1년 미만의 그것은 비과세라는데 여기서는 1년 미만의 법령에 따른 별장한 재산세를 부과하는다. 여러분 지방세 비과세에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별장 고불학장 같은 거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별장이기 때문에 부과합니다.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딱 니은번 하나밖에 없네요.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어떨 때는 다 옳게도 나오고 하나밖에 옳은 게 없는 것도 나오고 다 틀리게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니은번만 자 옳습니다. 넘어갑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개 드시고요. 또 한번 힘내서 또 스트레칭도 공들여서 목 운동 한번 합니다. 공들여서. 아이고 공들여서. 저는 이 오후 특강이 하여튼 힘들지만 그래도 힘든 만큼 또 이런 게 효과는 좋아요. 아무래도 공부하게 되면 그만큼. 그래서 2차 과목 같은 것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2차 과목 같은 것도 따로 공부하려고 하다봤자 공부도 잘 안 되고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거. 그럴 때 그냥 자, 2차만 준비하는 사람은 무조건 2차만
그냥 확실하게 해가지고 안전빵으로 합격하고, 그 다음에 1, 2차 통차하신 분들은 이렇게 2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면 이게 속 편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자기 할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 할 공부한 시간은 뭐하러 또 가서요? 여기 공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완벽하게 못해는 괜찮아요. 어차피 이렇게 하고서 조금 부족한 것들은 또 앞으로 과정에서 공부하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만 하면은 충분히 공부 많이 한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또 뭐 된 거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뭐 틈 나면은 이제 뭐 1차가 뭐 공부하시는 거고요. 2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하루에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고. 548페이지 제1절 2절 과세 표준 세율입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올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지. 2절 또 별표 3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납세무자 과세표준 세율 이 같은 중요한 거예요. 재산세에서는. 봅니다. 올해는 8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은 자, 그 해설을 한번 먼저 볼게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죠.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자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과세표준을 정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율제 시가편에 기하는데 밑줄이죠. 개인법인 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무엇으로 한다고요? 시가편액을 적용합니다. 법인 소유 재산도 법인 장부상 가격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사실상 취득 가격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갖고 있을 때 무엇을 과표로 결정해? 시가편액이에요. 다만 동그라미 1번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과세표준은 과세율연제 시가편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기억번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예요? 밑줄 70%. 시가편액에다가 자,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 곱한 금액입니다. 시가편액에다가 반드시 곱해야 안 곱하면 틀려요.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은 과세율 이제 뭐로 한다? 시가편액으로 한다. 가로 안에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는 공정시장가액 곱한다 곱한다? 안 곱한다 이런 거. 자, 그럼 다시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우리 기본세에도 나왔었던 건데, X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개별주택 가격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이니까 몇 프로요? 60%. 단독이든 공동이든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무조건 60%. 안 곱해 틀렸고. 2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해서 시장구청장이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아유, 틀렸습니다. 시가편에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건축물이니까 몇 프로? 70% 곱했어야 됩니다. 3번 토지 재산세 과세표는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니까 몇 프로? 70%. 토지 건축물 70% 곱했어야지. 4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는 법령에 따른 시가편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가격을 한다. 시가편에다가 공정시가가격을 곱했잖아요. 60% 주택. 맞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어떤 수강생이 얘기했잖아요. 한 4년 공부하시는 수강생이 저한테 교수님 때문에 한 문제 틀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틀렸냐고 그랬더니 여기 지문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공정시장가격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왜 공정시장가격을 곱했는데, 아니 교수님 반드시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편에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하지 않고 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근데 여기 공정시장가가 필요한 말이 어디 있냐고요 하면서 다자던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60%가 공정시장가가 필요 아니면 뭐냐 도대체. 이거 나한테 바가지 얻어먹고 한 수험생. 학교 강의 합격했다고 그랬죠? 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난 떨어질 줄 알았더니 4년 공부하니까 그냥 합격이 되는구나. 이런 걸 어이없이 착각해도. 하여튼 4번 정답. 5번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 장부에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법인 소유산도 건축물이니까 시가편에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곱한 금액입니다. 82번 문제도 우리 지원서에 있었던 거예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3번 질문 볼게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아이고, 사실상 가격이 증명되든 법인 소유도 개인 소유도, 자, 요거 토지니까 시가편에다 뭘 곱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안 돼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이요.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를 정할 때는 그중 높은 세를 정한다고 있었다가 이게 재작년에 삭제됐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무조건 높은 세를 적용하면은 같은 재산이 2개 이상의 세를 당해 무조건 높은 거 적용하면 우리 같은 납세자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납세자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지자체장이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높은 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 맞다고 보셔야 되고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를 정한다. 그래서 83번 문제. 자, 27회 때 기출 문제인데요. 지방세,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었던 문제였어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종합합산세율을 정한다.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그저 여러분들 종합합산세율을 정하고 2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소유하는 별도 합산상 토지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별도 합산세율을 정한다.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맞고요. 3번 분리상이 되는 해당 토지가액을 과세표준해서 분리대상의 세율을 정하고요. 맞습니다. 007방에서. 4번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해서 주택세를 정한다.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해서 금방도 아까 봤다시피 앞선 문제에 나왔다시피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26회 때 5번 지문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27회 때 또 이거를 정답식으로 물어보잖아요.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이요. 자, 한다는 거 26, 27 연달아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가끔 보면 이렇게 여러분도 대충 무슨 치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지문에 나왔던 게 다음 연도에 장식용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정답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4번하고 5번을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5번,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세를 정한다. 그러니까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하나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주택세를 정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고 소유자로 합산하지 않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차이점 4번, 5번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4번 문제 보겠습니다. 23회 때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봅니다. 주택 취득세의 중과상인 별장을 제외하고 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초과세율이다.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 나와서 별장 2회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세율이에요. 거기 해설을 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은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했어요. 살성사니까 4% 비례했어요. 별장 2회 주택 고급택 포함 밑줄이죠. 별장 4%고 밑줄이고 고급택 포함해서 밑줄 0104. 자, 1,000분의 과세표준 금액 6천만 원일 때 1,000분의 1, 0.1%부터 3억 원 초과하면 0.4%가 처음과 끝은 밑줄이죠. 0104, 0.1에서 0.4%가 0104. 과표가 몇 단계로 되어 있어요? 4단계 초과운세율 정도입니다. 0104, 4단계 초과운세율. 주택이요, 재산세. 별장은 4%고요. 별장 이외에는 0104, 4단계 초과운세율. 그래서 1번 맞죠, 여러분들? 4단계 초과운세율이고. 2번 취득세 중과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50이다. 아이고, 단순 암기식 문제.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은 몇 프로? 4%입니다. 4%. 1,000분의 40이어야 되죠. 3번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상 토지는 종합이나 별도는 3단계 초과운세율만 알면 돼요. 3단계 초과운세율이고. 4번 지자체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해? 해당 연도만, 그 당연도만 적용합니다. 5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 100분의 150에 대한 금액을 징수세에 오른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뒤에 나오지만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 주택만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요. 공시가격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담 상한선 다시 한번요. 그럼 정리해 드릴까요? 그럼 보세요.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이요. 자, 전년도세액 일정한 올해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그럴 때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전년도세액 몇 프로 못 넘게? 150%.
근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엄격하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105%, 3억까지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 몇 프로? 130%. 그래서 주택부는 130%가 최고입니다. 150% 없어요. 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이 3억이든 6억이든 무조건 몇 프로다? 150%고요. 이렇게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맞고요. 건축물은 무조건 150%. 넘어갑니다. 85번 문제입니다. 힘내시면서 85번 문제. 재산세. 자,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 이런 거 나오면요. 우리 어려울 거 없어요. 재산세는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볼 거 없어요. 재산세는. 저 보세요. 재산세는 세율이 제일 높은 거, 낮은 거 나오면 이거예요. 아이고, 여기 주셨구나. 자, 재산세에서 별장, 제가 여러 번 적어드렸던 거예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얘네들은 몇 프로요? 4%. 1,000분에서 4%고.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재산세에서 최고 높은 것은 고급 선박. 몇 프로입니까? 5%고요. 고급 선박이 여기 안 보시네. 고급 선박이 없으면, 고급 선박이 최고 높고 재산세에서 이게 없으면 별장, 고락장, 곱장 4%입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낮은 것은 007%, 0.07%, 농지, 목장, 임야. 얘네들이 최고 낮고요. 자, 저율분리보다는 별도합산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합산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상토지 세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낮은 것은 0.07%,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낮고, 제일 높은 것은 고급 선박이고, 이거 없으면 그 다음으로 꽝파리 잡는 애들, 사투리인가? 저희도 어렸을 때 꽝파리 잡는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그걸, 하여튼 뭐냐면, 짱 먹는다고, 짱. 그래서 고급 선박 없을 때는 재산세에서 어떤 애가 짱 먹어요? 별장, 고급 학생, 고급상 4%가 짱이에요. 제일 높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일단 한번 그럼 바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 골프장용 토지 4%고, 읍면적의 수자는 공유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별도고, 아니구나, 분리대상 토지고, 그 007%네요? 공장, 이거 뭐 위치는 없으니까 일단 고급주택, 일반 주택과 똑같고, 고급주택은. 별도합산상, 차고용 토지는 별도합산상 토지니까, 별도합산 토지 세율. 종합합산 대상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 그러니까 별도보다는 종합이 높고요. 그런데 제일 높은 건 어떤 겁니까? 골프장용 토지, 고율분리요. 자, 4%가 최고 높죠? 고급 선박 없을 때는 어떤 애가 그 다음으로 높다고요? 별장, 고락장, 골프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4%가. 1번 정답입니다. 이건 볼 거 없이 그냥 고를 수 있었던 거고. 거기 핵심 정리 별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봅니다. 세율, 토지 세율은 세율 구조부터 먼저 알아야죠. 분리대상 토지 분자의 동그라미고, 007 빵24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고. 자,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 세분화해서 외웠잖아요. 007 빵24 비례세율. 그래서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임이야. 빵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 4%는 사실성산 토지니까 고불학장, 골프장 토지고요. 하여튼 분비. 종합과 별도합산 토지, 종합의 동그라미, 종자의 동그라미, 종합에서 종합의 동그라미,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종합은 종합끼리 3단계 초과수율인데 누자의 동그라미. 종류죠? 별도 합산상 토지는 별의 동그라미고, 소유자별로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당연히 신고하는 수용된 토지 3단계 초과수율 적용되고, 누자의 동그라미고.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운다고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거고. 건축물은 건자의 동그라미, 일반 건축물 0.25%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고, 건축물은 건비죠? 비례세율 구조로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분화해서 보니까 일반 건축물은 0.25% 비례세율, 시지역에 특별정한 시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는 지역, 어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도시용 공장 포함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 요거 0.5% 세율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과미력 지역 내 공장 신증설치 공장 건축물은 1.25%, 표준세율 0.25%의 5배, 1.25%로. 골프장 내 건축물, 고락형 건축물은 사실성산이니까 4%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세율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것으로 외웠었어요. 절 보세요.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건축물 세율 외웠는데 거기 나와 있는 거 건축물은 건비인데 젊은 엄마가
025 05 125세요. 뭐 1, 2 와? 아이 좋게 말하라니까. 아이고 1, 2 오세요. 안 오니까 보다 4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보세요. 젊은 엄마가 025 05 1, 2 오세요지 1, 2 와가 아니잖아 이거. 1, 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수죠. 그래서 짝지어서 외웠잖아요. 025는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에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 공장 건축물인데 줄여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 2 오세요는 표준세율 0.25%의 5배인데 요거는 어떤 거냐?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 시공내 건축물. 안 오면 주거는 살성산이죠. 고급 확장 골프장 내 건축물 이런 것들 4%입니다. 그래서 다시요 건축물 건비인데 여기 보면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서 머릿속에 새겨놓습니다. 위치로 어떻게 외운다? 025 05 1, 2 오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 2 오세요 편세율의 5배는 과밀역 적용 내 공장 신증설시. 안 오면 주거 4%는 사치성생 건축물. 아셨죠 여러분? 다 같이 에브리바디 한 번만 더 이걸 머릿속에 새기면서 시작. 025 05 1, 2 오세요. 안 하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자, 비례세율 빼면 안 돼요. 건축물은 비례세율이니까요. 누진세율 정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외웠었습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해주택은 아까 금방 봤습니다.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해주택은 고급택 포함해서 0104 4단계 초과세율이고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택가격에 따라 초과세율 정합니다. 주택별로라는 거. 그래서 요거 표를 핵심 정리 별 표시하시고 보시고요. 86번 문제 봅니다. 27회 때 문제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지방세법상 다음 재산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이 가장 낮은 거 그랬어요. 27회 때 높은 거. 자, 27회 때 제일 낮은 거. 나왔죠? 예, 가끔씩 나오는 거 이런 거. 자, 그랬을 때 제일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무조건 어떤 게 제일 낮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찾는 거예요. 자, 과세 표준 금액이 5천만 원일 때 종합합산 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종합보다는 별도가 낮고 별도보다는 분리가 낮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분리상 토지가 2개가 있는데 목장 용지하고 공장이 있어요. 어떤 게 제일 낮다고요? 농지, 목장, 얘네들이 007%잖아요. 공장은 0.2%고 0.2%고. 그러니까 007%가 제일 낮습니다. 3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과세 금액이 얼마나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 높은 건 아까 고급 선박이고 제일 그 다음으로 짱된 애들이 별장, 고박장, 골프장 4%고요. 제일 낮은 거는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낮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87번 문제 봅니다. 22회 때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1번이요. 지자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를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해요? 아닙니다. 제가 요해 요거 가감 적용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에 한해서 3년간 적용한다. 땡 이렇게 했는데 실전에서 5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 해당 연도만.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하는 거니까 해당 연도만. 단서 틀렸고 2번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보지 않는다면 틀리고 이 경우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다가구 주택,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소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여러분? 2번 정답입니다. 옳은 거 문제에서 이런 거야. 3번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택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한다. 그래요? 별장은 4%인데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입니다. 고급택은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만 중과세. 자, 그래서 고급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정합니까? 아까 했잖아.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땐 주택별이지만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주택세를 정하는 겁니다.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은 틀렸어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고급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가 필요. 고급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정시장가 70%입니까? 아닙니다. 고급택이든 별장이든 일반 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이든 주택은 무조건 공정시장가 몇 프로? 60%입니다. 60%.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잘 주의해서 87번 문제 같은 거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88번 문제 또 나왔네. 예, 요거.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표준세율 적용되는 거 21회 때 나왔었는데요. 아까 이런 거 이렇게 몇 나왔잖아요, 지금. 별장 4%죠. 군직이 소지하는 공적 건축물. 건축물 나오면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직이 주거는 공장.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인데 이거는 군직이 소지하는 공적 건축물이니까 그냥 일반 건축물이네요. 그잖아요. 05 시직이 주거는 공장. 과밀옥정 영내 125세요. 사실상 아니잖아요, 다. 이거 0.25%입니다. 1번 0.25%고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일 낮은 거 중에서 농지 목장 임야가 없잖아요. 예. 0.25%고. 그 다음에 분리상 고불학상 토지, 고불학상 건축물, 골프장 토지. 딱 봐도 별장, 고불학상, 골프장 몇 프로예요? 4%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일일이 따질 게 아니라 별장, 고불학상, 골프장 4%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냥 정확히 몰라도 골라낼 수 있었어요.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89번 문제 풀어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에 비과세 건축 조건 가정하고요. 1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얼마 없어질 거니까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 앞선 기출에서는 별장이라고 나왔었는데 1년 미만의 별장은 무조건 중과세고 여기서는 비과세입니다.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 기록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 한다고 그랬죠? 근데 부속 토지인 대지는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대지는 과세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도 땅은 어떻게 때려부시냐 그랬었는데 이거 나왔었습니다. 대지는 과세입니다. 3번 농업용 국어와 자연유수의 배수를 제공하는 국어.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었습니다.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나왔네요. 농업용수로 유지 묘지. 이거 비과세입니다. 4번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통제 동그라미고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하는데 통제보호구역 토지는 비과세예요. 단 전답과수 및 대지는 제외예요. 그죠?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통제보호구역 내에는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니까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비과세에서. 맞습니다. 과세고. 5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 자연 통행 생활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대지 안에 공지 제외하고. 대지 안에 공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선 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 안에 공지가 뭐라고 그랬냐고요? 골목길 걸어갈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나 말리지 마라. 다 1절 다 부른다.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그래서 도로 이런 골목길 같은 것은 도로가 아니고 이런 거 맨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고요. 90번 문제 여러분이 보는데 90번 문제는요. 2번 지문만 좀 볼게요. 2번 지문이요. 1번 지문도 한번 볼게요. 자, 겸용주택이 나오니까. 재산세 관한 설명 틀린 건데 1번. 일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 사용되는 분만을 들어본다. 우리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나왔다. 일동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분만을 들어본다고 그랬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분말을 들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재산세 건물 한 개 동이 1동 건물이 1층 상가, 2층, 3층 주거일 때 1동의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용도에 겸용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거분만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거분만주택으로. 주거분만주택으로 본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원래는 이거예요. 시간이 원래는 보세요. 겸용주택이 있잖아요. 겸용주택 취득세하고요. 재산세, 취득세는 법령의 경우는 없지만 예규의 내용이 재산세 1동 건물하고 똑같아요. 재산세 1동의 건물과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겸용주택. 취득세에서도 겸용주택을 취득했어요.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일반 상가 건축물에 대한 세율이 다르잖아요. 일반 상가 건축물은 몇 프로예요? 4%고. 그잖아요. 주택은 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 3%잖아요. 또 이게 고급택이면 별장 같은 거면 또 중과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가 취득세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취득세나 재산세 일동 건물은 똑같아요. 면적에 비례해서요. 주거 면적과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이해 면적에 비례해서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냥 주거 부분만.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해요.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럼 틀려요.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1구 건물 나왔다. 재산세에서 1구 건물이 겸용주택, 독립하게 부익이 된 건물 한 개 층이 102호로 구분이 되어 있을 때 102호가 딱 절반 면적은 주거용 면적으로 나머지 딱 절반 면적은 상가용으로 사용할 때 자, 재산세에서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주거용 상면적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다.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이거 전부 주택이고. 그잖아요. 이건 주택이고. 그래서 전부 주택이고요. 1구 건물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1구 건물 나면 항상 주거용 상면적 50% 기억하면 되는데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주거용 사용면적이 만약에 주거용 면적이 50%다. 주거용 면적이 50%다. 그러면 얘는 50%고 상가용 면적이 50%다. 자, 그러면 얘는 102호는 뭐가 된다고요? 주거용 상면적이 50%만 돼도 전부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102호 1구 건물은.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겸용주택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확실하게 외워둬야지 양도세하고 헷갈려요. 하잖아요. 오늘 정규 수업 시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권 갖춘 겸용주택 어떻게 판단하느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양도세에서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었잖아요. 재산세나 취득세 일동 건물은 취득세나 재산세 일동 건물은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 부분만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재산세 일동 건물은 취득세하고 어떻게 외우냐면 절 보세요. 쿵쿵 따 버전으로 외워요.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쿵쿵 따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러다가 어떤 수강생분이 이거 너무 좀 심하다 그래서 조금 점잖은 거로 했으면 좋겠다고 어떤 수강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쿵쿵 따 이거로 하다가 이걸 시범을 보여야 되니까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어리고 그럴 때는 아줌마들 앞에서 쿵쿵 따 이러면 아줌마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이제 이거 하기 이제 그렇잖아 이제 이제 이런 이제 내가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냥 리듬만 시작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요. 다시요. 시작 쿵쿵 따 쿵쿵 따리 쿵쿵 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취득세와 재산세 일동 건물은 면적비례 주거만 주택이고 1구 건물은 50%고 양도세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크면 전부주택이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음에 또 비교하면서 또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1번 지문 나왔고 저 4번 지문도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4번 지문도. 과세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어떻게 한다? 주택으로 보고. 1구 건물은 50%면 주거용 사용면적 50%는 전부 주택이고. 2번 봅니다.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의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다.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내 빌딩을 임대로 내면서 국가 자체가 유료로 사용하면 당연히 재산세 부과하겠죠? 자, 부과하자는 데 틀렸습니다. 넘어갑니다.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 역시 별표 3개 하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는 제4절 별표 3개 하시고 봅니다. 오늘 좀 몇 문제만 더 풀고 좀만 더 풀고 마칠게요. 좀만 더 풀고. 많이 남았네. 좀 더 풀고요. 원래는 종부세까지 갔어야 되는데 첫날 조금 저기 했더니. 자, 봅니다. 554페이지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입니다. 지방세법상 2019년도 귀속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작년 문제예요. 아이고 쉽잖아요. 납기. 토지분은 언제라고요?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언제라고요? 7월 16일, 31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 3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보내야 돼?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되고. 납기 개시 전 아니고 5일 전까지 발급. 4번 주택분 재산세로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9월 30일 납기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들렸습니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해서 7월 31일을 납부 기한으로 해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아니고 보다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답니다. 틀렸고요. 5번 재산세를 물납하라는 자는 납기 개시 10일 5일 납부 기한 며칠 전까지 신청해 줘야 돼? 10일 전까지 신청해야지 미리 관리처분상 적당히 부당한데 판단하죠. 자, 핵심 정리 납기 별표시하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지. 항상 납기 모르면 시험장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예. 9시월이 돼서 모르면. 건축물 선박항공기 7월 16일 30일, 토지는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만 부가징수할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분에는 9월 16일 9월 30일까지인데 다만 비고람 주택분 재산세 환수액이 20만 원 이할 때 조례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토지분은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납기 언제다?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뭐 20만 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틀려요. 토지분은 이런 것들. 92번 문제 봅니다. 세부담상은 아까 했었어요. 555페이지. 작년에도 물어봤기 때문에 세부담상은 표 여러분들 아까 설명 다 드렸고요. 그 555페이지 핵심 정리.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공시가 관계없이 주택만 공시가에 따라 105%, 110%, 130%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정확히. 그러면 92번 문제 봅니다. 갑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주택의 2018년도 고유된 재산세가 50만 원이고 2019년도에 재산세 산수액이 123만 원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이 2019년도에 납부할 재산세는 전년도세액이 나오고 당연도세액이 나왔으니까 세부담상한 적용하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요. 그리고 세부담상한선을 적용한다 그러면 공시가격이 주택 6억이니까 3억 원 이하 105%, 주택은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몇 프로? 110%예요. 전년도세액의 110%를 못 넘게 해요.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00%는 50만 원. 전년도세액의 50만 원에 110%니까 얼마야? 55만 원. 자, 55만 원을 못 넘게 해요. 자, 그러니까 124만 원이 계산됐어도 올해 얼마만 납부한다고요? 55만 원만이요. 2번 정답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했었어요. 93번 문제 봅니다.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또 한번 볼게요. 거주자 갑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갑이 A주택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 2019년 귀속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한 설명을 드리는 거 묶어서 나왔어요. 작년에. 단 갑은 종부세법상 납세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주택자라고 가정한다. 1번 재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다? 6월 1일로 똑같습니다. 그죠? 2번 갑의 고령자세액 공제액은 종부세법에 따라 산수된 세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0%. 자, 61세라고 그랬으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는 세액 공제해 주는데 연령별 보유한별 공제에서 연령별 공제는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수세액 몇 프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20. 70세 이상이면 30% 해주잖아요.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61세라고 그랬으니까 자 고령자 공제는 몇 프로요? 10%요. 그 다음에 맞고 3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은 납부기 하는 시간부터 2개월 중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분할 납부 기준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 내에 최소 얼마 깔고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해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저랑 한 거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600 나왔잖아요. 제가 맨날 물어볼 때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8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300만 원, 600일 때는 얼마냐? 100만 원, 900일 때는 얼마냐? 400만 원. 맨날 했던 거예요. 저랑 수업 시간에. 자, 작년에 들으셨던 분들 600일 때 얼마? 1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4번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의 상당히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가 작년에도 주택분은 맨날 공시가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 이야 110, 6억 초과면 130, 150% 아니라는 거 주의하라고 하고 맨날 동영 마지막 파이널 특강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동행무사에서도 이런 거 이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는 계속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주택분은 얼마라고요? 130%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주택이잖아요. 100분의 130이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주택이니까. 자, 5번 봅니다. 만약 갑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 등기하게 되는 경우 A주택이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문제로 본다. 자, 신탁재산, 재산세 누가 납세문제자? 수탁자. 자, 그래서 3번이나 4번 문제를 풀 때도 제 음성이 들렸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하면서 이런 거 맨날 했던 거라 수업 시간에 정경이 떠오르고. 넘어갑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자, 이 94번 문제가 이제 좀 응용 문제니까 한번, 그럼 9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응용 문제인데. 그리고 95번 문제 풀고, 이렇게 한 두 문제만, 몇 문제만, 이제 한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자, 분할납부, 물납은 풀어봐야 되니까. 자, 94번 문제 봅니다. 고유자 갑은 2019년 2월 20일 고유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아니고요, 을 취득하고 2019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9년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갑의 재산세 납세문은 2019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재산세 납세문 성립식은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맞잖아요. 납세문 성립식 6월 1일 과세 기준일. 2번, 갑의 재산세 납세문은 과세부준과 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쉬웠습니다. 여러분, 납세무 확정!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인데, 재산세는 뭐 하는 세금이에요? 보통징수. 얘는 여러분들 고의서 날라온 수통이 또 버려서도 안 된다고 그랬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하는 징수세니까. 얘는 과세관청에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신고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과세관청이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 알고 있는 묻는 문제였습니다. 결정하는 때입니다. 2번 틀렸죠, 여러분들? 그 답이 쉬웠습니다. 3번, 갑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자 7월 16일부터 언제? 7월 30일까지고. 4번, 갑의 재산세 납세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지자체가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시효 5년이요. 예? 2019년도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으면 소멸하잖아요. 5번,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 신청이 가능하고요. 재산세는. 그죠, 여러분? 95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하여튼 징수에 관한 거, 자, 20편 문제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분할납부, 자, 거기 핵심 정리를 한번 볼게요. 분할납부. 분할납부 요건입니다. 지자체상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법령의 정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밑줄 동그라미 2번.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3번이요. 자, 납부할 수 500만 원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분할납부 소리 기준 재산세는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납부. 납기내 최소 얼마 깔아놔?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아까 납부할 수 600이면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100만 원. 800만 원일 때는 얼마다? 300만 원. 맨날 했잖아요. 1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절반까지요.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4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700만 원. 절반까지 최대 납부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분할납부 신청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분할납부라는 저는 여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요. 10일 전 아니에요. 물납은 10일 전까지인데 분할납부 납부 기한까지요. 그 다음에 신청해 줘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의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납세고의서와 분할납부기한 내 납부할 납세고의서 구분해서 수정고지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네. 다시 올라가서 봅니다. 95번 문제 틀린 거 1번이요. 재산세 납세문자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전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뭐예요? 일부를. 2번, 고의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재산세는 징수하지 않고요.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하면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소재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법령의 정보에 따라 물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보시고. 그 다음에 뭐 96번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97번 문제 이것도 한번 봅니다. 해당 연대 부가징수에 관한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지금도 짧고 쉽죠, 여러분들? 1번, 해당 연대 부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그래요? 예?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0일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아까 20만 원 이하일 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이거 100만 원이니까 절반은 7월 달, 나머지 절반 언제? 9월 달 징수합니다, 여러분. 1번 틀렸습니다.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 충분히 선방 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유세 과분가세를 찍어서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 고유세 발부해줘야 돼? 5일 전까지 발부 이런 것들이죠.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뭐 반복되는 거고. 그 다음에 9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9번 문제가 요게 이제 99번 문제가 자 24회 문제인데 물납 요건 봅니다. 다시 한번 물납은요. 물납은 납부할 재산세액이 병기세액과 부가고지되는 병기세액과 지역자원시설세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도시역부는 포함한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은 분할납부 500만 원 초과하고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다른 시군구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허가받아 할 수 있고 물납 신청 절차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신청받은 때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되고 허가에 따르면 10일 이내 등기제한 필요한 서류를 납세문자 제출하고 과세권자는 5일 이내 등기 신청을 또 해야 되고요. 10일 5일 10일 5일이요. 어떤 수강생들이 옛날에 연습장에 막 쓰면서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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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외운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그 연습장에다 이걸 많은 걸 어떻게 외우면서 쓰려고 하네?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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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11월, 5일, 11월, 5일, 11월, 뒤바뀌어 버리지. 그러니까 두 번만 큰 소리로 물납 신청 절차 어떻게 한다?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고. 불허가에 따라서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자,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을 변경해서 신청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과세기일로 뭐로 한다?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로. 자, 그러면요. 9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요. 3번 지문만 볼게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 부동산에 대해서 법령 규정에 따라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뭐 나머지 지문들 읽어보시고요. 11월 5일 11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납 분할납부 지문에 24회 때도 나왔죠. 그 다음에 27회 때도 보시니까 27회 문제 100번 문제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인데 한번 봅니다. 1번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10월 16일 10월 30일이에요? 아니고 9월 16일 9월 30일. 3번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토지분은 무조건 납기 언제로 합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4번 과세기일연제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안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는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할 때만 사용자고 원칙은 재산세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예외적으로 권리변동이 있는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안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구라고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4번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지자체장은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세 일부를 납기한 사람 언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101번 문제도 여러분이 또 풀어보시고요. 자, 문제집에서 봤습니다. 10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물납 아까 분할납부 계속 앞선 회차에서 계속 묻고 있죠 지금? 물납과 분할납부는 거의 매년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28 요거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는데 5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금전으로만 납부는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들? 다른 부동산으로 자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은 변경 신청해서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103번 문제는 지방소득세에 관한 겁니다. 지방소득세는 여러분요, 과세주체는 특광시군이고, 지방소득세 과세주체 특광시군이고,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독립세고, 부가세로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 적용되고, 그리고
양도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합니다. 1번 보세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과 구분해서 계산한다. 똑같아요. 양도세에서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계산했습니다. 맞고요. 2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재산세, 조세 총론에서 했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세가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 그럼 2,000원은 징수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2,000원 인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틀렸죠? 2,000원이 징수합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3번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을 보고요. 하여튼 잘 모르겠으면 양도세 계산, 우리 배운 식으로 문제 풀면 돼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라는 것이 원칙이다. 자,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 계산인데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10분의 1 그걸 1,000만 원을 과세표해서 약 10분의 1 세율 적용하니까 얼마? 100만 원 이거예요. 무조건 지방소득세는. 예? 자,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얘는 10만 원이고요. 5번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 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다. 여러분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세 세율은 오늘 정규 수업 시간에 됐네요.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요? 40%. 그러면 40%니까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지방소득세는 얼마 해야 돼? 40%의 10분의 1은 얼마냐고? 4%. 그러니까 1,000분의 40. 4% 맞잖아요. 예?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보유하면 40%잖아요. 이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이 10분의 1 세율 체계로 지방소득세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4%. 맞잖아요. 1,000분의 40. 그래서 정답은 하여튼 2번이었습니다. 4번 쉬웠습니다. 넘어갑니다. 국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1편 소유총론, 제2편 지방세 다 받고 다음 시간에 제3편 국세를 하여튼 거의 일단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 고생 많으셨고 고wel트입니다. 그런 장시간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첫날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첫날 막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때 조금 한 20-30분 조금 더 했으면 딱 맞는 건데 이거 레퍼토리가 조금 저기 됐어요.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